그냥 부끄러운 거지. 그냥 부끄러운 거지. 유튜버. 반갑습니다. 코인고 플러스 오전 시황입니다. 2026년 1월 13일 오전 9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입니다. 지난밤 뉴욕 세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기대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수입을 주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아래쪽에 수입 주던 부분, 아래쪽으로 수입 주던 부분이 뉴욕장 개장되면서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가줬습니다. 치고 올라가줬는데 지금 새벽 사이에 좀 더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느낌이 있냐면 그 텔레그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 날봉을 봤을 때 요 라인을 수복해야 된다. 요 라인을 수복해야 91K입니다. 90K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연시가 자체가 87K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87K는 연시가를 이탈하게 되면 결국엔 자동 매매라든지 알고리즘 자체가 패닉셀을 조금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트레이더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매도 압박을 줄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휩소를 그러니까 유다 스윙 또는 와이코퍼 스프링 아니면 뭐 셀 사이드 리퀴디티를 쭉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래쪽으로 쭉 한번 길게 꼬리 말고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폭 자체를 조금 더 깊숙하게 넣는 바람에 우리가 좀 여기에서 잡았던 그 포지션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포지션이 정리될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90K를 지켜줘야 됩니다. 좀 어느 정도 90K를 지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1K는 올라서야 좀 뉴욕장이 시작되고 나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계란한 무빙이 있으니까 좀 떨어졌을 때 수입을 줬을 때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이렇게 이 지금 자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것이 있어야 뉴욕장 시작 전에 와 있어야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입을 주더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완충 구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조금은 수입을 좀 아래쪽 내려왔었지만은 90K로 훼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위쪽 91K 위쪽에서 일봉 마감을 해줬습니다. 변동폭이 작아서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좀 답답한 무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슈퍼위크의 서막이 열립니다. 오늘은 주로 다룰 내용이 CPI에 대한 이야기. CPI 10시 반이죠. 오늘 10시 반에 있을 뉴욕장 바로 앞두고 있을 CPI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뉴욕장 개장한 이후의 변동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클래리티 액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통과에 대한 이야기. 요 두 개가 2026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93K입니다. 93K를 넘어서면 이전에 있었던 곳, 날봉을 봤을 때 꼬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리지션 블러,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대로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이미 몸통으로 어느 정도 뚫어준 상태입니다. 위쪽에 가운데 이브닝 스타가 아니냐, 도지 자체가 아래쪽 꼬리가 극단적으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밤에는 조금 선택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올라설 수 있는 트리거는 CPI가 주요한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을 판가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상승을 원하거나 아니면 좀 더 하락을 줬을 때 롱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처럼 좀 긴 횡보, 위아래 흔들어주는 무빙이 굉장히 피로도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트리거 하나라도 어느 정도 과장된 형태로 가격 변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정치적인 이슈,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자금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작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CPI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기다려왔던 사람들, 피로감에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이 오버해서 과도한 형식의 가격 변동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오늘 뉴욕장 앞두고 그리고 뉴욕장 개장 전후에 매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원증명이랑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조금 뜨고 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디파이 구간입니다. 디파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지니어스 액트랑 같이 맞물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에이다. 이 세 가지, 그 다음 솔라나까지 있습니다. 솔라나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여전히 비트코인과 그렇게 별반 다른 형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좀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뚫어줘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까 봤을 때 93K를 트리거로 해서 결국 97, 어느 범위냐면 97K와 105K 사이에 오버슈팅을 준다면 105K, 최소한 97K까지 올라서는 요 두 가지 무빙이라 한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입니다. 초록색 박스, 그러니까 3,300 정도입니다. 3,300 여기부터 시작해서 트리거를 시작해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요 범위까지입니다. 노란색 범위. 오버슈팅을 준다고 하면 3,600 불 정도, 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 여기까지 쌓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상반기에 이더리움 자체가 만약에 좋은 형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상반기 벌써 1, 4분기에 3월 달에 법제화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 안에 4,000불 돌파도 보기 좋은 신기루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JP모건이라든지 많은 투자은행들,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대형 증권 투자은행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그런 분석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인플루언서라든지 많은 분석가들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법안 통과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이더리움은 상반기에 또는 1, 4분기 안에 최소한 상반기, 그 다음에 빠르게 본다면 1, 4분기 안에, 3월 안에 4,000불을 찍게 되는 것은 좀 당연한 부분이다. 정해진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겠죠. XRP입니다. XRP도 지금은 중요한 것들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선택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너무 많이 몰려있던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금 더 이제 2026년에 주목받을 만한 이런 섹터들로 조금 더 분산되는데 초반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풀 트레이딩이라 할 수 있겠죠. 지난주였습니다. 그 전에 1월 1일, 2일, 3일 이런 경우에는 다 휴가 기간이었고요.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만 봤을 때만 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ETF는 6억 8천 불 정도입니다. 8천만 불, 6억 8천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9천억 원 정도 됩니다. 1조 원 가까이 육박되는 돈이 유출됐습니다. 유출되고 그래서 좀 상승세가 모멘텀이 약간 둔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가 초반에 1월 효과 때문에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조금 이제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작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들으면서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XRP라든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양이 전체적인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공급량에 대한 쇼크,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맞물려서 좀 더 깊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좀 파격적인 선반영된 이렇게 좀 오버되는 모습, 좀 더 가파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거래의 기회를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고 좋은 무빙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1월 달뿐만 아니라 상반기에도 XRP, 에이다, 그 다음에 솔라나까지도 주요한 메이저 알트들이, 레이어 1들이 이끌어주면서 알트코인 전체의 붐을 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역시도 조금 우리가 매일 아쉬워했던 부분은 에이다는 기술력이랑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결국은 유동성,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고 강성 홀더들 또는 그들만의 리그, 커뮤니티 자체도 굉장히 좀 새로 유입된다는 사람보다는 좀 그들 폐쇄적인 느낌, 그들만의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파생 상품, 즉 선물 시장에서 유동성이 좀 특이하게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기대감이 크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좀 선취매 느낌, 먼저 선점하겠다. 그리고 매집해서 새로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음을 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하는 것은 선물인 것이 약간 깨림직하긴 합니다. 깨림직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그건 변동성을 예고한다.
큰 변동성을 예고한다. 그래서 잠잠한 곳에서 폭풍 전야의 모습이 아니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0.453불 정도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겠죠. 요 넘어서는 걸 보고 진입을 시작합니다. 프라이스 액션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곳을 넘어서줘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진입하는 곳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이런 곳을 넘어와줘야 이런 곳들을 여기 서플라이 존이라든지 뭐 오토블럭이라 봐도 좋습니다. 이런 곳을 돌파해 주는 것을 보고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구나라는 걸 할 수 있겠죠. 요 공간이 좀 뭐랄까요? 계단식 하락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그거지 않을까. 계단식 하락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매물대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식 하락이 있거든요. 좀 더 빈 공간에도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매물대를 쌓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계속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계단식 하락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옵니다. 비스듬하게. 다시 한 번 더 잠깐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보면 수평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딱히 어디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흐르듯이 내려온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 공간 자체가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물대 자체가 크게 뭐 이곳이다라고 하기 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는 금방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 에이다 역시도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93K를 넘어서면 진공 상태로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이다도 눈에 보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물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말고요. 먼저 링크 보시면 링크도 지금은 좀 옆으로 밀고 있습니다만 주요한 저항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옆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중요한 슈퍼위크에서 어떠한 무빙을 보여줄 것이다. 뭐 강력하게 내려온다면 수입을 준다면 초록색 부분입니다. 12.5불까지는 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박스를 이렇게 봤을 때 박스권의 재진입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아래쪽 부분에 브레이크아웃을 했던 요거까지도 한번 리테스트를 줄 수는 있다. 보시면 4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FVG 갭상승의 시작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FVG는 이런 곳을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생기는 모멘텀 캔들입니다. 요 모멘텀 캔들에 비어있는 이 가격대를 한번 리테스트 할 수 있으나 링크는 역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묵직하게. 그리고 아주 많은 고래의 지갑으로 수많은 물량들이 이미 매집되어서 홀딩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방 경직성이 무엇보다 좀 더 크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링크는 모든 메타의 교집합 중에 가장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라나는 뭐 지금 따로 빼놓지 못했네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도 146불입니다. 146불을 돌파해줘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좀 피로도가 있다. 비트코인만 봤을 때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XRP와 솔라나 이쪽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크게 가져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선물로 보신다면 매력적인 것은 XRP와 솔라나다. 이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메이저 알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좋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슈퍼이코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솔라나와 XRP다. 하지만 좀 더 묵직하게 저배로 현물 또는 저배로 스윙 투자를 하겠다. 그럼 체인링크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선물적인 단기적인 거래량이라든지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집의 흔적이 매우 뚜렷한 것은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별해서 여러분들도 매집을 하시거나 또는 뭐 트레이딩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I가 있는 날입니다. CPI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원래 생각했던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겁니다. 원래는 시장이 전년 대비에 2.7% 정도 물가 상승을 예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7%가 예상치입니다. 2.7%가 그러니까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2.6% 이하. 그러니까 약간 0.1% 정도 이하로 하회된다면, 그러니까 하회된 폭이 약간 좀 선명하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약간 뭐랄까요? 좀 제거된다.
좀 위험성이, 그리고 달러는 약간 약세되고, 비트코인은 그러면 결국은 93K를 돌파하는 무빙이 바로 나올 거라 봅니다. 여기를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 바로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뭐 흔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결국엔 CPI 발표 이후에, 뉴욕장 개장 이후에 이곳을 강하게 돌파하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 강력하게 돌파했다가 잠깐 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형태의 그걸로 나올 수 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CPI 전체가 우리가 옛날 시즌처럼 뭐 낭만적인 급등과 급락 그리고 위아래 다 털어주는 무빙, 이런 엄청난 재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 나올 수 있다.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랬을 때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 93K를 넘어서 위쪽으로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비슷하게 우리 예상한 대로 2.7%에서 조금 높게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2.9%, 그러니까 앞에 라운드 피겨로 이제 2점대가 계속 나온다면 2.9%대까지도 그냥 뭐 예상에 부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2.7% 뒤쪽, 이 뒤쪽으로는 뭐 약간 아래쪽으로 유다 스윙 또는 수입을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소화해낼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라 봅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아래쪽으로 털고 올리는 무빙의 뭐 전조점이 될 수 있는 건 2.9%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운드 피겨처럼 그러니까 3%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다시 뭐 우려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강세로 될 거고, 비트코인은 결국 뭡니까? 연시가 여기를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 이하, 그러니까 2.9%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곳을 뭐 약간 수입을 주고 올릴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90K를 살짝 깨고 88K 정도에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만약 3% 이상이 나와버리면 3%부터입니다. 3%부터 나온다면 연시가를 한번 수입해서 올라가는 범위, 그러니까 힙소의 범위가 달라진다. 여전히 그 뭐랄까요, 그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이면 2%입니다. 2%.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는 2%거든요. 근데 이걸 아직 뭐 반대로 앞에 숫자 자체가 2%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2.7% 점점점 낮추고 싶은데, 이게 앞자리가 3자가 시작되는 순간 어느 정도 좀 심한 시장에서의 충격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 좀 이 아래쪽에서 좀 횡보를 주거나 위아래에서 좀 털어주는 무빙, 약간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나올 수 있으나 결국에는 롱 관점에는 큰 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CPI 전체가 이 하방 경직성을 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란 말은 거래소의 보유량도 적고, 그리고 던질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채굴자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채굴자들의 채산성이 떨어져 가지고 뭐 많이 던졌다. 그 비효율적인 채굴자들은 뭐 90K거든요. 이 사람들 던질 만큼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반영 돼가지고 내려왔던 이 무빙을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도구도 명분도 그렇게 있지는 않다. 다만 실망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줄 수는 있다. 만약에 3% 이하가 나온다면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엔 대부분 보면 뭐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발표 나는 걸 보고 뭐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시장에서 늘 얘기합니다만, 나중에 좀 뭡니까? 오늘은 밤에 라이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코인고 채널에서 조금 일찍 그 밤 라이브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9시에 마감된 봉을 보고, 9시에 마감된 4시간 봉을 보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어느 기준점을 위치로 해서 이탈한 뒤에 재진입했을 때 롱 타점 잡아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전략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고 채널입니다. 여기와 다릅니다. 코인고 채널에서 9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가격대,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나왔던 그 가격대가 나와줘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이벤트들이 슈퍼위크가 나왔을 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유다 스윙, 유동성 확보, 그러니까 수입, 내 것만 털고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프라이스 액션에서는 유동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리퀴디티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늘 밤에 있을 이 이벤트, 단기적인 이벤트에서 중요한 건 내가 그 유동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포지션을 연료로 해서 상승한다든지 내 포지션을 연료로 해서 하락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인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잡아놓고 내 나름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5분봉이든 15분봉 안에서 미친 듯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내동을 하게 되면 계획이 안 잡혀 있다면 순간적으로 에이 모르겠다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내 모든 시드, 그 소중한 돈이 연료가 돼서 결국은 유동성으로 사냥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 형태. 만약에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시나리오 A와 시나리오 B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 숏에 대한 전략은 없습니다. 결국 어디서 잡을 것이냐. 그럼 끊임없이 내려올 때마다 계단식 하락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이 있을 때 계단식 하락을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런 데마다 롱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롱 잡으면 계속 털리는 겁니다. 수없이 이 지옥과 같은 계단식 하락에서 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지점들, 그러니까 매매 기회를 여러 번 잡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2번 정도 잡아보다가 실패하면 다음날 보는 겁니다. 근데 초크 보여주면 이제 체인지 오브 캐릭터 나오면 다시 여기서부터 그 다음날 2번 이상 또는 최대한 3번 정도까지만 매매를 하다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을 좀 기회를 엿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에서 무조건 잡는 형태 이런 게 되면 안 됩니다. 작은 시험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수입을 줄 때 받아야 되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전략을 설계하고 조금 저와 함께 얘기해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이런 CPI는 뭐 오늘 밤에 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에 조금 예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가지 법안이 지금 비트코인 전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2026년 전체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유동성, 그러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메말라 버렸던 빙하기와 같은 그런 지난 2025년에 암호화폐에 좀 암울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자본의 질적인 뭐랄까 이동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수 있는 확신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안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2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니어스 액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달에 트럼프가 벌써 서명을 완료했고 그리고 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표준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여러 가지 규제, 역시 규제입니다. 규제 같은 거를 막 다 해서 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어느 정도 지위가 보장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파이 섹터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역시 예전에 있었던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약간 NFT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디파이가 다시 한번 더 조명을 받게 된다. 그리고 AI와 그다음 프라이버시, 그다음 신원증명,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건 RWA죠. RWA라든지 디핀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디파이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는 1월 15일이죠. 상원에서 표결 예정입니다. 클래리티 액트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규제 관할권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SEC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괴롭혔던 리플의 소송의 뭐 당사자였던 SEC 증권거래위원회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근데 이게 증권이 아닌데 왜 증권 뭐 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느냐? 증권으로 의심을 받았고 증권에 대한 그거라고 계속 뭡니까 통제권을 갖겠다라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그러니까 CFTC입니다. CFTC라고 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이쪽으로 관할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SEC는 뭐냐면 중앙화되어 있는 뭐 자산, 주체에 대한 뭐 자산 이런 것들을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CFTC는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디지털 상품이란 특히 암호화폐겠죠. 크립토 시장 전체를 감독하게 된다. 그런데 요것들을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SEC 말고, 그러니까 증권 이런 법에 대한 뭐, 좀 뭐랄까,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탈중앙화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떠한 단일 주체, 그러니까 개발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단일 주체에 의해서
이 시장이 뭐랄까요? 독과점 된다거나 아니면 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리스크가 큰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요런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탈중앙화했다는 거를 스스로 프로젝트 자체가 증명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증명하면 우리 CFTC가 관할하겠다. 그리고 증권법에서 계속 얘기했던 엄격한 등록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증권법에서 벗어나는 형태. 좀 더 규제는 있으나 그 규제를 만족했을 경우에 훨씬 더 큰 혜택을 준다. 면책 조항을 준다. 이게 바로 클래리티 액트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선반영됐던 비트코인이 아니라 새로 이제 자산이 좀 이동된다는 거. XRP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XRP가 SEC 규제의 대표 대명사라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유일하게 싸웠고 유일하게 끝까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건 리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동안 쌓아왔던 법적인 노하우랄까 기술적인 진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XRP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만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달러, 3달러 이런 쪽이 아닙니다. XRP 자체의 타겟가는 좀 더 큰 범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XRP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 이런 단기적인 내러티브도 있습니다만 결국 가지고 있는 큰 펀더멘탈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선물이나 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매를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의 개념으로 현물로서도 지금 현재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통과하게 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디파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SEC 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알트코인이 좀 해방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에이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증권성 시비에 시달렸던 증권성이 아니냐 맞냐 이런 걸로 막 시달렸던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즉 레이어 1들이 어느 정도 규제에서 풀려나면서 전체 그 뒤에 하부에 딸려 있는 레이어 2라든지 메타 전체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이 불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4년 반감기에 대한 이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주체가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비트코인보다도 오히려 이런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좀 더 시장 전체를 붐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60% 이하대가로 내려오면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이하가 내려오면 여기 아래쪽입니다. 여기부터 촉발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부터 지금 계속 막히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결국 금요일날 15일날 있는 요 법안 통과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쏟아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레이어 1들 메이저 알트들이 좀 더 도미넌스를 흡수해 나가는 느낌 그리고 시총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CPI로 시작되는 처음 시작 서막은 CPI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다만 뒤쪽에 있는 굵직한 뉴스는 결국 클래리티 액트 이 상원 통과 여부가 바로 어떻게 볼까요? 화성으로 가는 로켓 발사대의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폴리마켓 이런 데서는 50%에서 75%까지 지금 통과될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통과될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면 예전에 그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서 되돌리지 않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쉽게 태워주지 않는 원사이드한 상승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나스닥과 비슷하게 성숙한 느낌으로 크립토 시장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이런 완연한 모습을 보인다기보다 이거 완연한 성숙기로 갈 수 있는 2026년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2026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이 이런 데입니다. 이런 곳이라 보는 거예요. 2026년이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림으로 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2026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요렇게 위아래로 예전에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80%씩 떨구고 뭐 70%씩 떨구고 뭐 이랬던 거 있었죠. 그러니까 반감격 그 사이클에 의해서 고점을 찍고 나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도 뭐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에서 80% 이하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성격을 모르거나 지금 전체 상황을 모르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있는 형태, 이전 상황들, 프랙탈, 그리고 역사적인 뭐 반복되었던 그런 시장의 그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경우입니다. 시장 자체가 바뀌고 있고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 여기라 생각하고 향후 크립토 시장 전체 10년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있어서 트럼프 재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만약에 폐기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원도 통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완연한 구간이니까 예전처럼 그러면 낭만적인 뭐랄까 졸업이랄까 아니면 좀 폭발적인 내 시드의 증가 이런 건 없는 거냐? 그런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완연한 포물선의 시작점은 기울기가 큽니다.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가파라요.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기울기가 점점점 완만해지는 겁니다. 10년 동안 나스닥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점점 완만해지는 것이지 초기에는 워낙 알트가 태초의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파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주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위를 만족해야 되겠죠. 어떻게 만족되는 것이겠죠? 지정학적인 그 위기가 왔거나 정치적인 위기가 온다거나 이런 게 왔을 때 금처럼 해칭 수단으로 될 수 있고 24시간 유동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금융권이 무너진다거나 무정부 상태가 된다거나 이런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자금을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해칭 수단이다. 그리고 좀 더 위험 자산군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안전 자산군으로 갈 수 있는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026년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번 주 슈퍼위크 CPI가 아니라 법안 통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올라서 주면 비트코인 자체가 다시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자체가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PI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97K부터 106K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쏘아주느냐. 이 올라가주는 요 무빙에서의 그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쌓여지는 캔들군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CPI를 재료를 통해서 이 위쪽에 더 올라서서 어느 정도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캔들군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약간 횡보한다는 모습이든 아니면 좀 97K를 넘어서서 97K 위쪽에서 이 초록색 박스 안에서 어느 정도 쌓아지는 무빙,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간다든지 플래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삼각 수렴을 만든다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일봉상으로 97K를 지지받고 있어야 나중에 쏘아주는 무빙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무빙을 높게 보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쪽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쌓여 있잖아요. 매우 두터운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뚫기도 어렵습니다만 힘이 매우 응축되어 있다. 우리가 튀어오르려고 하는 스프링 자체가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것이 위에서 힘을 가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스프링이 이 힘이 사라지고 나면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프링이 짜부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완전히 유압 프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철판이 되던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하방 경직성은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것이 손익비로도 전략으로는 괜찮다. 그리고 4년 반감기에 대한 하락론자들에 대한 반박은 텔레그램으로 조목조목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지금은 롱 전략으로 투심을 유지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알트코인들 SFP 패턴 즉 아래쪽으로 계단식 하락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올릴 때는 이런 것들이 저항되지 않는다. 한 번에 올리는 무빙 이런 걸 보여줄 겁니다.
지난 시즌과 다르다면서. 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눌려있고 태초에 와 있습니다. 적은 시총,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밀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들. 그리고 이 법안들이 시행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불확실성보다 기대감이겠죠. 불확실성이 내리고 기대감이 오르게 되는데 이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그러면 레이어 2들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후 1시에는 회원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알트 종목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섹터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코인과 신원증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말이었죠. 주말에 모네로 XMR이라고 했습니다. XMR 같은 경우에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바이낸스에서 상패를 당했다. 모네로 자체가. 왜 상패를 당했느냐. 지금은 좀 뭐랄까요? KYC로 대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좀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은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매우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누구나 들여다볼 수가 있죠. 블록체인 기존의 그게. 흐름 자체가, 그 시스템 자체가. 하지만 누구 돈인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근데 KYC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제 눈에 보이게 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최소한의 규제에는 뭐 충분히 통과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좀 믹스된 형태. 필요할 때는 뭐 보여줄게 누구 건지. 근데 평상시에 계속 보여주진 않는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바이낸스에서 퇴출됐었습니다. 모네로 XMR. 근데 제가 계속 프라이버시 코인 메타를 처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 모네로가 대장주가 될 거다. 요게 대표적이다. 상폐되었으나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올타임 하이를 위협하고 있다. 올타임 하이 훨씬 위로 올라가서 지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이 조금 어느 정도 아래쪽에 있다면 단기적인 내러티브에서 알트코인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건전성이나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향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에 실현되었을 때 파생될 수 있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냐, 파급력이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가격이 먼저 선반영되게 되는 게 알트 시장이죠. 그러니까 알트는 펀더멘탈 좋은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의 개념으로 가져갑니다만 선물 개념이든 단타든 아니면 단기적인 유동성을 가져오는 것은 알트코인에서 좀 더 큰 수익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드는 적게 하지만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1시에는 디파이 관련해서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 통과 이후에 주목받을 만한 코인들 그리고 신규 상장되는 것들 중에서 비슷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1시에 알트코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1시에 보고요. 그리고 전체 다른 분들은 코인고 채널에서 9시 반, 10시 사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라이브에서 뵐게요.